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검열로 소통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위대의 젊은 남녀들은 한글 문자로 SNS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팅갈 민타 마압 트루스.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한글 발음 표기로 적은 것입니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 됩니다. 한글의 힘이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글에 익숙합니다. 읽고 쓰기 편한 한글의 장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글 사용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은 문화가 융성한 선진 강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저는 CNN 특파원 에밀리 박입니다. 지금 제 뒤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자카르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함성이 하늘을 찢고 있습니다. 정의를 요구한다. 특권을 폐지하라. 모나스 광장이 완전히 사람들로 뒤덮였어요. 이런 규모는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1살 배달기사 리디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430만 원이래요. 국회의원 주택수당이 430만 원.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하루 12시간 일해서 150만 원 법니다. 리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들은 회의 한 번 나가고 제 3달 월급을 받는다고요? 대학생 사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일하셔도 월 60만 원이에요. 온 가족이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서 사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나는 80만 원 받고 12시간씩 일한다. 공장 노동자 부디가 작업복 차림으로 확성기를 들었어요. 저들은 앉아서 430만 원을 받는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호성이 광장을 뒤덮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한 시민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후 3시. 경찰이 방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물러나라.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한 택시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21살 배달기사가 쓰러졌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아판이라는 청년이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이었어요. 복도에서 어머니 수미가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돈 벌러 나간 건데. 이 소식이 SNS로 번졌습니다. 430만 원 받는 국회의원들, 120만 원 버는 청년은 죽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분노 속에서 곧 놀라운 무기가 등장할 줄은 말이죠. 바로 한글이라는 무기가 말입니다. 이게 뭔 글자죠? 정부 검열팀 직원 바유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엔 신기한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팅갈 민따 마압 트루스 등을인 라갟. 구글 번역기에도 안 나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학생 프리스카가 친구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정부가 못 알아봐. 이게 뭔 뜻이야? 친구 디아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국민들 말 좀 들으면 되잖아요. 프리스카가 웃었어요. 한글로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적은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BTS 노래 들으면서 배웠어요. 이 방법이 SNS에서 번개처럼 퍼졌어요. 배달기사 리디도 금세 익혔습니다. 와, 드라마 볼 때 조금씩 배웠는데. 리디가 핸드폰으로 뭔가 적더니 보여줬어요. 프라보어 하루스 문두루. 프라보어는 물러나라는 뜻이에요. 정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검열팀장 수루야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 글자가 도대체 뭐야?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글 아닐까요? 한글? 한국 글자? 네, 제가 블랙핑크 팬이라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편 대학교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어서 완벽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 한이프가 설명했어요. 검열 시스템도 못 알아보고요. 처음엔 재미였는데 이제는 진짜 필요해졌어요. 경영학과 학생 레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암호 같은 거죠. SNS가 한글로 넘쳐났어요. 사과하라, 정의를 원한다,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모든 메시지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한글 쓰기를 연습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써야 해요. 서로 가르쳐주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글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저항의 언어예요.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96%. 저는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 문화 긍정 인식률이 96%. 세계 1위였어요. 한류 인기도 63%. 전 세계 평균 46%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한글이 선택되었는지 말이죠. 자카르타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러기타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배운 지 3년 됐어요. 그의 한국어가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완벽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친구들과 채팅도 해요. 친구 사빈나도 끼어들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보고 나서 한국어가 너무 예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일기도 써요. 한글이 감정 표현하기 정말 좋아요. 자카르타 시내 서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프랑키가 말했어요. 한국어 교재가 가장 잘 팔려요. 한글 쓰기 연습장은 항상 품절이고요. 고등학생 인드리를 만났습니다. 친구들이랑 한글로 메모 주고받아요. 선생님들이 못 읽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배우기 쉬워요. 직장인 한이프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와 일할 기회가 많아져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예쁘게 써 보여줬어요.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수딘을 인터뷰했습니다. 요즘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한류 덕분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감탄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스타그램 한글사랑 해시태그가 수십만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쁜 한글 글씨를 올리고 서로 격려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공유했어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 문자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이 시위 도구로 사용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년 동안 한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스며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를 써보세요. 토요일 오전 9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이 북적였어요. 한국어 강사 김소영 선생님의 목소리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글에 푹 빠져 있었어요. 20살 대학생 디나의 글씨가 정말 예뻤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나요? 정말 잘 쓰셨어요. 한글은 쓸수록 예뻐져요. 디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옆에 앉은 45살 주부 리나도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한글이 너무 예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열정적인 학생은 65세 할아버지 수카르노였어요. 손자가 BTS 좋아해서 같이 보다가 관심이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노트가 놀라웠어요. 한글 연습이 빼곡했습니다. 한글 쓰는 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교실 한쪽에서는 한글 서예 수업이 진행됐어요. 23살 회사원 바유가 붓으로 사랑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 서예는 명상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한글은 각 글자마다 의미가 깊어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다른 교실에서는 한글 창작 수업이 열렸어요. 19살 학생 인드라가 쓴 시를 읽어줬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자,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 한글로 시를 쓰니까 더 감정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 원장 박민수 씨를 인터뷰했어요. 요즘 한글 수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만 300명이에요.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여요. 오후에는 한글 체험 부스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30대 직장인 하루토가 자기 이름을 써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이 글자가 제 이름이라니. 길을 지나던 주부 수미도 참여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매주 열리는 한글날 기념행사도 대성황이었어요. 수백 명이 모여 한글 손글씨 대회, 표어 만들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고등학생 레니가 붓으로 평화를 쓰고 있었어요. 한글은 쓸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말 신비로운 문자예요.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 삶의 작은 희망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이 이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저항의 무기로 변했을까요? 사과 좀 하면 되잖아. 자카르타 중심가에 나타난 첫 번째 한글 플래카드였어요. 대학생 프리스카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왜 한글로 쓰셨어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곧 다른 시위대들도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정의를 원한다, 특권을 없애라. 모든 플래카드가 한글이었어요. 시위 현장이 한글로 가득 찬 모습.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1살 대학생 인드라가 든 플래카드에는 프라보어 대통령님 국민 말 들어주세요. 한글로 쓰니까 더 진실하게 느껴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목소리 같아요. 지하철역 벽면에도 한글 벽보가 붙었어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청년도 꿈꿀 권리가 있다. 시민 라니가 설명했어요. 한글로 쓰니까 경찰이 바로 떼어가지 못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누군가 번역해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상인 하루토가 말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도 마음은 다 똑같구나. SNS는 완전히 한글 천지가 됐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한글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국민 말 좀 들어라. 우리도 인간이다.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한글 구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아니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서로 토론하며 완벽한 메시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배달기사 부디도 한글을 배워서 플래카드를 만들었어요. 노동자도 인간이다. 내가 한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을 대변한다는 건 알아. 한글이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 메시지를 보면 우리 편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수토모가 제게 말했어요. 한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이 글자를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플래카드에는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글 메시지들이 보존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언어 벽보들은 경찰이 빨리 제거했지만 한글은 며칠씩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대학생 레니가 말했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마치 한글이라는 보호막이 메시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할 용기를 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저항의 상징, 연대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한글이 세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디야, 저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 60대 택시기사 우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한글 플래카드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정의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 좋은 말이구나. 나도 그 생각이야. 손자와 할아버지가 한글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만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나도 한글 배우고 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디가 가르쳐 주거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한다더군. 어눌하게 한글을 따라 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손자랑 같은 글자를 쓰니까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중년 주부 수미도 딸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도 요즘 젊은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딸 리나가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엄마, 이렇게 쓰면 사랑이에요. 정말 예쁘다. 우리 말로는 친타인데 한글로 쓰니까 더 예쁘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을 배운 중장년층들이 시위 현장에서 젊은이들과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50대 상인 하루토가 대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글로 힘내라고 쓸 줄 알아.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며 박수쳤어요. 어르신도 한글 아세요?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 카페에서 3대가 함께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 시티, 엄마 루시, 딸 디나가 함께 앉아서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한국 드라마 봐요. 시티 할머니가 웃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한글도 조금씩 배웠어요. 3대가 함께 한글 배우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5세 퇴직 교사 밥학이 말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내 삶의 작은 희망이야. 밥학이 한글로 쓴 희망 글자를 보여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를 쓸 때마다 정말 희망이 생겨. 시위 현장에서도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졌어요. 젊은이들이 한글 플래카드를 노인들이 읽어달라고 부탁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아버지, 이건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70세 할아버지 수카르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참 좋은 말이네. 너희들 말이 맞아.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한글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왜 한글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다. 정말 아름다운 문자구나. 손자들이 할머니를 안아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한 시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모두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4대가 함께 한글을 배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소통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과 한류가 어떻게 민주화의 무기로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를 때가 아니야. 자카르타 대학교 K-팝 동아리 회장 마야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BTS가 항상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했잖아.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야. 동아리 멤버 30여 명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BTS 팬클럽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시위 정보를 한글로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검열한다면 우리만의 언어로 소통하자. 팬클럽 운영진 리나가 제안했어요. 블랙핑크 팬들도 동참했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항상 강하고 당당하라고 했잖아. 팬클럽 리더 사라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의를 외쳐야 해. 한글로 쓰인 시위 일정이 팬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드라마 팬들도 가세했어요. 사랑의 불시착 팬클럽 회원 디나가 말했습니다. 윤세리가 북한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잖아. 우리도 불의에 굴복하면 안 돼.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글로 저항 메시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대가 놀라웠습니다. 각 팬클럽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위 정보를 공유했어요. 모든 중요 정보가 한글로 암호화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모나스 광장. 정부 검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카카오톡과 라인 같은 한국 앱들도 활용됐습니다. 대학생 페브리가 설명했어요. 한국 앱에서 한글로 대화하니까 정말 안전해요. 한류 콘서트 경험도 도움이 됐어요. 팬들이 콘서트에서 배운 조직력을 시위에 적용했습니다. 콘서트 때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자. 한류 팬들이 주도하는 시위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류 팬들의 연대였습니다. K-팝 팬,
드라마 팬, 영화 팬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팬덤이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하나야. 팬클럽 연합회장 인드라가 선언했습니다. 팬클럽 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 정의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명서 전문이 한글로 작성돼 SNS에 퍼졌어요. 시위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류 팬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인도네시아어로 개사해서 불렀어요. SEPERTIDINAMIT, 키터 AKAN MELEDAK.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는 폭발할 거야. 노래와 시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노래만 준 게 아니에요. 용기를 줬어요. 한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꿈이에요. 또 다른 팬이 말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한류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국제 무대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96% 한국 문화 긍정률, 세계 1위. 이 통계가 베이징을 긴장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세계 4위 인구대국에서 한글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 중국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워싱턴도 주목했어요.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네요. 일본도 놀랐어요.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과거 일본이 누렸던 동남아시아 문화 영향력을 한국이 완전히 대체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와 문자가 자연스럽게 자유의 편에 섰던 거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50대 회사원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이 저 멀리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가 되고 있다니. 60대 주부 박영희 씨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세종대왕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어요. BBC 한국 문화가 동남아시아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르몽드 한글이 검열을 뚫는 무기가 되었다. 뉴욕타임스 동료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이것은 21세기형 문화혁명이야. 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대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핵무기나 항공모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이었던 거예요. 100년 전 한글은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언어였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던 그 한글이 이제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민주화 언어가 됐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6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자유를 외치는 언어가 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만난 한 인도네시아 젊은이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한글은 우리 것이기도 해요. CNN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보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카르타에서 에밀리 박이었습니다. 세계 4위 인구대국에서 한국의 문자가 자유의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정의와 자유를 향한 인류의 언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기자로서 말이에요. 한국의 문자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짜 힘은 미사일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바로 문화와 한글의 힘이었어요.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